안녕하세요. 저는 페이스튼 아트스쿨에서 AD, 학사팀 디렉터를 맡고 있는 데이빗 쉔입니다. 오늘은 페이스튼 아트스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페이스튼 총괄 교장 선생님, 데니엘 선생님, 그리고 페이스튼 아트스쿨 교장 선생님이신 셀리 교장 선생님, 그리고 페이스튼 아트스쿨에서 미술 수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IK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총괄 교장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스튼이 올해 16년 차가 됐습니다. 페이스튼 학교는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학교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사실 처음에 이제 페이스튼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 어떤 계획이 있었던 이렇게 그 부분은 아니고 우연한 계기로 이제 학교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근데 그때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게 그런 거예요. 이제 한국 학교의 이제 상황들을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 예를 들면 1등급이나 2등급을 받는 아이들은 좋은 학교를 가요. 그런데 3등급이나 4등급, 5등급 이렇게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미래가 없는 건 아닌데, 특별히 한국의 사회에서는 공부를 좀 못하면 미래가 진짜 없어요. 인서울 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냥 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공부랑 적성이 맞지 않는데 2년, 3년 재수학원을 또 가서, 저 산골에 있는 재수학원이거든요. 되게 비싸요. 거기 가서 또 2년 동안, 3년 동안 재수하면서 또 22, 23 될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랑 맞지 않는 거를 계속 하면서 뭔가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데, 이걸 보면서 왜 그래야 될까? 그냥 이 아이들이 자기에게 맞는 거를 좀 찾아서 뭔가를 시도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 요리를 좋아하면 요리 학원에 가서 일식 자격증 따고 중식 자격증 따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한 다음에 영어가 어느 정도 되면 프랑스 르콩둥 가서 요리 배우고 호텔 경영 들어가서 이제 자기의 꿈을 펼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다 수능을 준비해서 어느 대학을 가는 이런 모습이 사실 저는 이제 좀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이제 알아서 잘 갈 거니까, 그런지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갖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전 세계 많은 다양한 유수한 학교에 연결을 하고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시작이 사실은 저희 페이스튼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이제 16년의 어떤 히스토리가 지나온 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학교를 바라보실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행복하시고, 네, 학교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들이 페이스튼 생각하면 거의 입시를 얘기하세요. 와, 여기 좋은 대학 많이 보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고,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도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설명회 하는데 AP 몇 개인지 물어봐요. 그런 거 보면 와, 진짜 입시에 관심이 많구나.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우리가 추구했던 어떤 가치를 통해서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달려오는 과정 속의 결과로 그렇게 나온 거고, 우리가 그런 대학을 추구하고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되게 감사한 건 뭐냐면, 이렇게 졸업생들이 만약에 52명, 졸업생이 60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졸업생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자기가 조금 자기의 적성에 맞는 전공과 대학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갈 때, 그리고 그 합격 결과를 이제 저한테 알려줄 때, 와, 이 아이가 처음에 이제 저희 학교 왔을 때 이런 모습들이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렸던 꼬마 아이가 이런 도전을 하고 있고, 이런 도전을 하고 있고, 와, 이 아이가 나중에 대학에 가서 또 찾아올 때 딱 보면 어떤 아이는 예수님 같아요. 예배 맨날 졸고 근데 갑자기 막 신앙 얘기하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뭐 헌신하겠다 뭐 하고, 이렇게 성장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던 그런 메시지들이 그냥 땅에 떨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 쌓여왔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아이 때가 됐을 때, 이 아이도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뭔가 그래도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세워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볼 때 저는 되게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페이스튼이 기독교 학교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나 한국 교육의 실정 안에서 페이스튼은 기독교 정신을 근거해서 세워진 학교로서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이제 오랜 기간, 이게 16년 차가 되니까 조금, 예전에는 저희가 신생학교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 16년이 되니까 어느새 저희가 조금 그래도 역사가 있는 학교고 결과를 내는 학교고 이제
좀 규모는 그래도 수도권에서 이제 기독국제학교에서는 이제 저희가 가장 큰 학교가 된 것 같아요. 또 예술학교와 여러 캠퍼스가 설립되다 보니까 지금은 아마 수도권에서 페이스튼 하면 거의 한 번은 또 들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책임감을 되게 많이 느끼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더십이 모이면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어떤 곳을 바라보고 가는가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는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는 항상 동일하거든요. 모델형 학교가 된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다른 많은 것도 부재하지만 가장 부재한 게 리더의 부재와 모델의 부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가 딱 한 명이 제대로 딱 세워지면 그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박찬호 선수가 한 명 딱 나오잖아요. 수많은 야구인들이 그걸 바라보고 갈 수가 있고, 박지성 선수가 딱 한 명 나오면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도 뭐 이렇게 영국에 가서 이렇게 축구 해볼래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박세리 마찬가지로, 박세리 때문에 우리 골프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만큼 사실 그 모델이나 그 리더의 역할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가 많은 사람을 하여금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동기부여를 좀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페이스턴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페이스턴이 그렇게 작은 학교였는데 저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했더니 저렇게 됐대라고 하면 그리고 그 학교는 아이들이 너무 표정이 좋아, 너무 행복하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듣다 보면 그 많은 학교들이 사실은 이제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는 것들이 또 전달이 될 수도 있고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모델형 학교와 그 리더십의 그런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지 않나, 이런 겸손하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와중에 2년 전에 페이스튼 아트스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학교가 시작되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서 옆에 이제 교장 선생님 계시지만 이제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 페이스튼 이제 본교의 또 리더십이었고 또 미국 캠퍼스의 교장 선생님 하셨고 또 예술학교에 이렇게 초대 교장으로 이렇게 섬겨주고 계신데, 저희가 예술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는 이제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 시간들을 이제 보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어떤 특수 영역은 너무 탁월해요. 뭐 반도체 뭐 탁월하고요, 자동차 다 탁월해요. 그런데 어떤 특수 영역이 탁월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쏠리는 경향이 있고, 그러면 그거에 맞는 인재도 있지만 사실 그거에 맞지 않는 인재들이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저는 한국이라는 사회를 딱 봤을 때 너무도 재능이 많은 아이들이 많아요. 음악적으로 미술적으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 재능이 그냥 없어지거나 소멸되는 걸 진짜 많이 보거든요.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물론 자동차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드는 인재도 필요하지만 BTS 같은 그런 팀이 한 명만 딱 나오면 국가를 먹여 살립니다. 그 팀이 어마어마한 기업보다 더 영향력이 있고, 저 BTS가 최근에 이제 영상 옛날에 올렸을 텐데 제가 그걸 최근에 봤는데요. 어떤 거냐면 뭐 이렇게 멤버들이 한 명이 이제 자기의 그 맞는 어떤 팀을 잡아서 이제 영상을 이제 찍는 거, 어떤 뭐 정국 이런 사람은 부채춤을 막 추고 다른 사람 막 뭐 이렇게 북을 하고 뭐 이러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한국의 특유한 전통 어떤 그런 예술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 이제 댄스하는 걸로 딱 들어가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어떻게 부채춤이 저렇게 멋있을 수가 있지? 근데 그런 걸 보는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게 대한민국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대한민국은 저런 걸 가진 거고, 이렇게 소통하는 채널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뭐 BTS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좋은 가치들을 많이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이 세상을 좀 밝게 만들자고 하는 그런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만약에 조금 영향력 있는 문화인이 된다면, 이 아이들이 뮤지컬 배우가 되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조금 유명한 화가가 된다면, 이 아이가 뭐 귤 하나 붙여놨는데 그게 이제 10억짜리가 되고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아티스트가 된다면 그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얼마든지 밝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공부도 되게 중요한 영역이지만 이 아트 문화의 영역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파워풀하고 중요한 그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셀리 교장 선생님도 페이스텐 아트스쿨이 시작되는데 어쩌면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비전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학교의 시작에 동참하게 되셨는지. 우시는 거 아니죠? 저도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뭘 어디가 성공했다 그러면 이렇게 좀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딱 그 길로만 다 가야지만 우리가 그리는 그 성공을 한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페이스텐의 교감으로 있어 보면서 진짜 제가 저 학교를 갔어? 이렇게 놀랄 만한 상황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그 아이들이 자기네들도 꿈꾸지 못했던 그런 좋은 학교를 간 결과가 나올 때 보면 각자가 자기 색깔에 맞는 루트로 자기 색깔에 맞는 공부를 했기 때문이고 그 색깔이 진짜 잘 표현이 되니까 그거를 알아주는 학교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술도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스킬 위주로 많이 돼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이제는 문화로서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원하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화의 어떤 파워가 사실 한류, K컬처 이래서 우리나라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많은 아티스틱한 재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 획일적인 길만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너무 다양한 자기의 색깔로도 얼마든지 세상이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아트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BTS도 진짜 우리는 그렇게까지 세상이 환호할 줄 몰랐는데 근데 지금은 BTS가 그렇게 문을 열어서 영화도 드라마도 제가 뉴저지에서 교장할 때 진짜 그 파란 눈의 그 미국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한국 드라마를 본다. 오징어 게임과 동백이를 본다.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야, 이 컨텐츠의 파워가 이제는 먹힌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약간의 틀만 깨주면 무궁무진한 창의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그걸 예술로 풀어서 그 아이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면 진짜 지금 이 흐름과 트렌드와 너무 맞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매해 진짜 기적이라고 할 만큼 그런 아이들의 그런 어떤 길을 개척하면서 자기의 꿈을 이루는 모습 보면 정말 저희도 놀랍죠. 이게 되네. 이런. 그러니까 지금 그 작년도 그렇지만 지금 예술학교가 올해가 3년 차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작년 졸업생 그리고 올해 졸업생 네.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맞아요. 어마어마한 성과들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맞아요. 결과가 나오니까. 근데 저희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거든요. 그 인재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에 가서 그 이상으로 갔을 때 그냥 획일화되어 있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해왔던 아이들과 달리 자기 색깔을 이제 드러내고 뭔가 자기 방향성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길을 걷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얼마나 다양한 일들을 시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의 예술학교와는 굉장히 다른. 네. 그래서 생각을 더 깊게 만들고 인문학적인 소양도 훨씬 더 키워서 정말 나만의 컨텐츠와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려면 다른 교육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여전히 페이스텐의 교육 철학을 갖고 있지만 그런 늦게라도 아트에 대한 관심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가능성 있어. 세상은 너의 아이디어를 사. 라고 우리가 격려해 줄 수 있는 아이들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럼 별도의 프로그램이 조금 필요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K컬처가 지금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말 그대로 전성기를 지금 살고 있고 한국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은 어느 나라에 가도 사실 환영받는 그런 굉장히 저에게는 감사한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아이들이 예술가가 되겠다라고 뭔가 선택을 했었을 때 물론 그게 굉장히 멋있는 선택이기도 하지만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전통적인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인식 안에서는 예술가들은 배가 고프다. 삶이 녹록지 않다. 어려운 길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술은 무엇이고 예술을 왜 좋아하시는지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아이들이 예술가가 되겠다라는 선택을 했었을 때 그 길을 축복하고 응원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예술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어떠신가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 이제 해주셨는데 사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저희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잠깐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선생님께서 먼저 그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시고 제가 부가 설명하는 걸, 왜냐면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전문가 이야기 먼저 듣고 제가 생각하는 틀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So I think for the parents who worry so much about the career and the future path a visual artist might take, it's no longer the 1800s. You no longer have to eat paint like Van Gogh. So there are many different routes, and as technology evolves, so has the art field. So right now, a lot of the art field has gone to the entertainment route, where you work with movie companies, game companies, you work with design houses, you work with so many different type of companies where you're really just trying to make products better, entertainment better, more conceptual ideas that help facilitate whatever program that a lot of people might be using. So there are many technical jobs out there that actually pay as much as being a surgeon or a doctor in the art field.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좀 에딩을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부분들을 좀 얘기하자면 이제 학교를 한 16년 정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대학의 총장님들과 대화를 하고 소통하고 또 대학을 방문하고 이런 기회가 되게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링링 대학이라는 이제 예술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가서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스템이라고 해서 좀 뭐 예를 들면 나중에 이 아이가 졸업하고 나서 좀 엔지니어링 쪽이나 매니지먼트 쪽 이렇게 직업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메이저를 지금 많이 선택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팀으로 바뀌어서 이제 A가 들어간 거죠. 스템에다 A 들어가서 이제 아트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챗GPT나 AI가 이제 도래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냥 반복적으로 암기하는 그런 어떤 그런 지식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쉽게 프로듀스할 수 있는 영역들, 생각할 수 있는 영역, 암산, 뭐 계산 이런 모든 것들은 AI가 다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창의적인 생각의 영역은 AI가 대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링링대학교 총장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 MIT에서 제안을 해서 링링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어프로치를 통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그러니까 AI가 그냥 카피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MIT가 링링한테 제안해서 그걸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링링 졸업 아이들이 미술을 전공을 했는데 예전에는 그냥 뭐 픽사 들어가거나 뭐 디즈니 들어가서 그림 그리거나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 아이들이 FBI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체 아트스쿨이 왜 FBI에 들어가나 라고 했을 때 FBI에서 여러 가지 암호 코드를 만드는데 엔지니어링 출신들이 만드는 코드는 그냥 예상 가능해서 어떻게 할지 사람들이 다 풀어낼 수 있대요. 근데 링링 아이들이 너무 예술적이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코드를 만들어 버리니까 일반 사람들이 풀지를 못한대요, 그런 걸. 그래서 FBI에서도 이런 아트를 전공한 아이들을 데려가서 그 아이가 그 코드를 만드는 플래닝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AI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은 사실은 그렇게 경쟁력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 탑5라고 이제 우리가 선정하고 있는 컴퓨터 공학 아이들 있잖아요. 옛날에 만약에 우리가 버클리에서 UC 버클리에서 컴퓨터 공학 전공했다. 카네기 멜론, MIT 컴퓨터공학 전공했다. 무조건 직업을 갖겠죠. 올해 최근에 나왔던 보도자료를 딱 봤더니 탑5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했던 아이들 이번에 70%가 고용이 됐대요. 그리고 그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컴퓨터공학 전공하고 옛날에 코로나 시기 거칠 때 막 연봉이 2배 올라가고 3배 올라가고 컴퓨터공학이 어마어마하게 귀한 전공이어서 많은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 거의 다 컴퓨터공학입니다. 이러고 했단 말이에요. 그 지금 컴퓨터공학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미안한데 근데 컴퓨터공학이 이 아이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죠. 컴퓨터공학을 하더라도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살아남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AI가 할 수 있는 영역만 커버한다고 가면 사실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술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왜냐하면 예술은 저는 자기를 표현하고 또 예술은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고 또 예술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영역을 만들 수 있고 만약에 수학이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그 프로세스를 계속 맞추면서 진행되는 게 이제 수학의 영역이고 이걸 통해서 아이가 논리력을 배우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운다면 예술을 통해서는 그런 답이 없는 하얀 백지에 나만의 답을 그려가고 찾아가고 그걸 통해서 창의적인 영역을 누군가에게 제시할 수 있고 나의 소리를 이야기할 수 있고 새로운 걸 만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창의적인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예술학교의 영역에 이 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의 어떤 산업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라도 우리가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그런 탑 학교들의 어떤 변화를 보면 예전에는 과학은 과학이고 또 뭐 아트는 아트고 이렇게 됐는데 요즘의 트렌드는 보면 사이언스 앤 아트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전공 융합된 전공 과목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지금 11학년 애 중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얘는 물리학자가 되고 싶은데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그럼 예전에는 음악 그냥 포기하고 물리학을 전공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음악을 하면서도 물리학을 전공할 수 있는 그런 과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interdisciplinary study라고 해서 이제 유펜이나 뭐 카네기 멜론 보면 뭐 생각지도 않았던 전공들이 막 생기니까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전공을 또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쟁력이 있는 거는 옛날처럼 그냥 SAT를 공부하고 뭐 AP 10과목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좋은 대학에 간다 이런 패러다임은 이제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잘 발견할 수 있으면 그게 음악이든 뭐 미술이든 아니면 댄스, 퍼포밍 아트든 그런 영역과 또 기본적인 영어 능력 어학 능력 이걸 같이 병합해서 뭔가 시도한다고 하면 그게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대학에 많이 이제 연결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 예술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도 전통이 빛나고 굉장히 훌륭한 학생들을 배출하는 그런 학교들이고 그런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학교들의 어떤 실력 아니면 학교가 갖고 있는 명성들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 페이스턴 아트스쿨이 갖는 특별한 그리고 차별된 그 어떠한 무엇인가 뭐 요리로 얘기를 하자면 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술학교이지만 미래의 예술인을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외국어입니다. 언어에 대한 능력, 이게 소통 능력이죠.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아이들한테 빌드업 해주기 위해서 저희는 국제학교잖아요. 그런 어떤 인터내셔널한 어떤 소통 능력을 갖추는 아티스트를 교육시킨다. 이게 저희에겐 굉장히 큰 강점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한국 학교는 사실 뭐 수능 위주로 준비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수시에서 실기 위주로 이렇게 하게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은 사실 갖추지 못하는데 근데 저는 우리 학교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 특히 외국어, 영어 스킬은 완벽하게 아이들이 바이링구얼을 구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시켜 주는 것이 예술학교로서의 스킬뿐만 아니라 언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하나 더 장착된다. 이거를 제가 좀 자랑으로 내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능력. 저희 선생님들은 다 현역에서 활동을 따끈따끈하게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저희 선생님들인데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연기를 가르치시고 계시는 선생님은 한 분은 드라마 작가세요. 예, 전원일기라고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좀 옛날 드라마이긴 하지만 전원일기가 한 20년 동안 방송이 된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작가들만 하더라도 한 20-30명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들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실제로 드라마를 쓰시는 작가분이 또 연기를 가르쳐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음악 쪽은 저희가 버클리 음대 출신의 선생님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밴드 앙상블을 하고 계시는 분도 물론
현역의 어떤 그런 유명한 또 가수의 세션이시기도 하지만 또 해외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저희 학생들을 잘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장점은 저희는 글 잘 쓰고 생각과 스토리를 많이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만드는 학교라는 게 제일 자랑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술을 하는데 글을 왜 잘 써야 돼? 글을 잘 쓴다는 건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하고 있잖아요. 뭐 매번 에세이 학생들 지도해보서 아시겠지만 글을 잘 쓴다는 건 많은 의미가 있는데 나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승부할 수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게 우리 페이스튼 예술학교의 가장 큰 차별성이고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너무 겸손하셔서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제대로 자랑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랑 좀 하셨는데 근데 정말 제가 놀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예술학교에 모여 있는 이 교사진들 그리고 리더진들 정말 겸손하세요. 정말 그 영역에서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또 대학만 들어도 뭐 예일대, 뭐 버클리 음대 뭐 다 어마어마한 분들이신데 근데 그분들이 그냥 아이들 1명, 2명 앉혀놓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걸 보면 이거는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서 이분들이 다른 걸 원한다고 하면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아이들 몇 명과 이렇게 노력하고 하고 사실 그게 맞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이분들은 여기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집중하고 있고 아이들 교육하는데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할까라고 봤을 때 저는 물론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좋은 분들도 많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모르는 그런 이유로 우리를 하나 되게 했고 그 공동체를 만들었고 또 그 안에서 이 아이들에게 에너지 쏟는데 이 아이들이 변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계속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가 훨씬 더 기대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꿔나갈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저는 교육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가 1년을 내다보고 만약에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농사를 지으면 된다고 하고 10년을 내다본다 그러면 나무를 심으면 되는 거고 근데 100년을 내다본다라고 하면 사람을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와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멀리 내다보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바라보고 있고 그거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부분이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네네. 멋있었죠? 멋있습니다. 네, 학교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페이스튼 아트스쿨의 교육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아이를 보낼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해보실 수 있는 부모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lot of parents, I think they send a lot of art students, visual art students, to these hagwons that are very technical sound. It's all about technical skill, technical dedication. And while I don't want to knock it down because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build up those technical skills. It's very fundamental. If you don't have them, you can't really convey your thoughts. But it shouldn't be the end all and be all. I think it should be the means to help you communicate, to be able to talk about your message, talk about what you want to express, talk about just your human experience, right? So we go back to that topic of bringing hope, right? And the art, while you draw this really nice plant, it might not bring you hope, right? There's many different ways you can think about bringing that hope. And there's a lot more elements of visual art. So for the parents who want to send their kids to this school, we are going to try to nurture that creativity that really helps your child really effectively communicate and speak. So I really hope you think about that, because I think that's so much more important and needed, where we need to share more of our experiences with each other.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아트 할 수 있을까라고 혹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문을 두드리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페이스튼이 생각했던 교육 가치 중에 뭐 여러 가지 교육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희는 이렇게 멀티플 인텔리전스 처음에 이렇게 하워드 가토니 교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 책을 딱 처음 소개받아서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어떤 지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알고 있었던 지식은 시험 잘 보는 거고
IQ가 높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었다면 그래도 하월 갈통희 교수님이 지능은 그런 뭐 인지적인 지능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수학적인 그런 지능만 있는 게 아니라 음악적인 지능이나 아니면 자연 친화적인 지능이나 뭐 공간 지각 능력이나 이런 것도 다 지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술학교에 들어온 아이들이 수학, 영어를 잘하는 그런 지능을 뭐 많이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어도 분명히 다른 재능을 주신 게 있을 거거든요. 그게 아트의 영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 친화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역이 있을 텐데 만약에 그거를 아직 못 찾았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과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삶을 나누면서 뭔가 내가 모르는 어떤 그런 재능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 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재능이 있거나 잘하지 못해도 그걸 찾아서 굉장히 보석같이 잘 다듬어서 나의 길을 걷고 싶다라고 하면 이 전문가 선생님들과 같이 하면 우리가 함께 그 길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세요. 네. 선생님은 어떤 학생들이? 저는 그 예술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과학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삶을 정말 향유하게 하는 것은 예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고민하고 또 어떻게 더 좋은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그런 길을 가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페이스튼 아트스쿨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또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 교육에 대한 철학들과 또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름다운 또 멋진 학교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기회가 되면 또 다음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